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브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문제점 1단계 문제점에서 과제를 아마 수행하셨을 텐데요. 꽤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 인식 문제점 단계부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열심히 잘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여러 번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아마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시기가 꽤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되는 데까지 왜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은 그 문제의 본질에 최대한 많이 도달하셨을 테고, 고객들이 진짜 그 문제를 위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을 찾아내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문제점들을 찾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2단계는 솔루션이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낸 그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골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든지 아니면 제품이 되든지 고객들이 뭔가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끄집어내야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 하는 단계예요.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있어요. 1번은 기술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입니다. 1번 기술 관점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장이면 기술도 잘 아실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아주 고맙게도 그런 자료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 자료예요. 이것은 거의 매년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나라 이 산업 전반에 있어서 글로벌 첨단 기술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로드맵을 짜서 가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매년 정부 부처에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조사도 하고 해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꽤나 거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조사나 연구 그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문제 그리고 시장 그거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디지털 전환,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 환경 에너지 혁신, 미래 혁신 선도, 성장 동력 고도화,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식으로 섹터들이 나눠져 있는데 매번 조금씩 바뀌어요. 이 섹터들이. 그래서 뭐 이번에는 나한테 해당하는 게 생각보다 찾기 어렵다. 그러면은 요 2023, 2025 전의 자료들이 또 찾으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이긴 해도 그래도 나한테 해당하는 기술을 더 잘 맞는 자료를 찾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그 자료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비대면 교육 플랫폼인데 여기 디지털 전환의 서비스 플랫폼 안에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대면 교육 플랫폼 자료를 가져왔고 여기에 보시면 파트별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해놨어요. 전략 품목의 정의 및 범위도 해주고 전략 품목의 관련 동향, 시장 동향이라든지 기술 동향에 대한 얘기들도 쭉쭉 있고 특히 플레이어 얘기들을 잘 조사를 해서 넣어놓거든요. 각 나라별로도 잘 하고 있는 나라의 유명한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 플랫폼을 제가 조사를 전에 해봤을 때는 요렇게 중국이나 뭐 인도, 미국의 회사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뭐 메가스터디, 웅진싱크빅, 교원 뭐 요런 식으로 나오고 중소기업 뭐 스타트업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리드는 제가 알기로는 산타토익을 서비스하는 회사고 뭐 요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검색해 보시면은 이 시장의 판도 혹은 기술, 잘 나가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비대면 교육 플랫폼에서의 핵심 기술은 몰입도 판별 및 수강 피드백 확인 기술, 지능형 학생 학업 관리 시스템, 지능형 콘텐츠 제작 기술,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기술. 이런 식으로 핫한 기술들, 앞으로 유망한 기술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짜주고, 그리고 연구 목표도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핵심 기술 영역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같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시간 얼굴 인지 기술, 개별 음성 인식 기술이 중요하구나. 그게 최종 목표는 이런 식으로 어, 목표를 잡고 가는구나. 얼굴 음성 인식 기반의 학생 수업 출결. 출결을 일단은 출결이 가능해야 되네. 참여도 확인 기술. 참여도를 추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점이라고 아까 1강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비대면 교육 혹은 뭐 교육 쪽의 문제점이라고 했던 것들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제 로드맵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로드맵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솔루션에 이런 기술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영을 해서 뭐 23년 올해니까 뭐 내년 걸 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메타버스 기반 실시간 문화중계 플랫폼을 할 수도 있고 업무 효율화 쪽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디지털 업무 공간 플랫폼 아니면 전문 인력 연계 지원 서비스 플랫폼, 비대면 교육 플랫폼,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사이트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야가 관심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일 기술이 좀 덜 들어가는 분야를 해보죠. 대부분이 뭐 서비스 플랫폼, 뭐 AI 빅데이터, 뭐 디지털 컨텐츠, 뭐 이 정도겠죠? 디지털 콘텐츠 한번 볼까요? AI 기반의 시각 인식 및 생성 솔루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리소스 제작 솔루션 AI로 뭐 생성하는 건가 보네요. 디지털 휴먼, 웨어러블 디바이스,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실시간 인터랙션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것도 다 각기별로 자료가 다 따로 있습니다. AI 기반 리소스 제작 솔루션을 한번 볼게요. 개요, 동향 조사 분석, 특허 동향, 전략 분목, 기술 로드맵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모르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고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 요 자료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이 분야에 뭐 전문가는 아닐지언정 초보는 아닌 거죠. 제가 이 AI 아무것도 몰라도 이 동향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초보는 넘어가는 겁니다. 중수급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뒤쪽을 보면 이제 기술 개발 목표로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핵심 기술별로 이제 요구 사항이 나오고 최종 목표가 나오고 이제 R&D 유형으로 또 나오는데 이거는 상용화 과제로 나올 거고 뭐 요거는 산학연으로 할 거고 이건 기술 혁신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정부의 혹은 이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끌어오기 위한 설득 작업이기 때문에 기술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고 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 기반이 아닌 창업가들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쉬운 서비스 혹은 뭐 쉬운 비즈니스 모델 뭐 요런 비즈니스 모델의 변경 요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기술 기반을 조사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남의 돈을 끌어오는 그 작업이 수월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해보면 외부 특히 이제 학교, 외부 기관이랑 많이 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게 되면 학교들 교수님들이랑 꽤 연락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여기에 이제 기술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키워드들로 학교들을 조사를 해보면 학교에 이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가가 이 기술을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많이 없어요. 조금만 공부하시고 오히려 학교랑 협업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뭐 특허를 구매한다던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랑 협업을 하게 되면 채용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채용에 대한 추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그러면 딱 그걸 전공한 친구들을 연구원으로 채용을 한다거나 개발자로 채용을 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기술에 대해서 회사가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고 할 것들이 많기는 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창업자가 다 공부하고 모든 거를 이제 배워서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기반의 관점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시장과 관련이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한 번씩 다 뒤져서 보는 거죠. 특히 AI 빅데이터, 뭐 이거는 아무 분야에나 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세히 보고 붙일 수 있는 거죠. 서비스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가 서비스나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어내는 그 프로세스 혹은 전체 구조를 모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이제 도식 같은 걸로 많이 형태가 되는데요. 어,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의 접근으로 솔루션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시를 좀 많이 들었는데 한번 함께 보실게요.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좀 그래도 이해가 좀 되실 테니까요. 소비자의 불편을 줄여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토스고요. 토스가 처음에 사람들이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생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라고 판단을 했대요. 네, 뭐 한 달 동안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조사해보자 해서 나왔던 그 후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송금, 송금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토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이제 공인인증서부터 일단 만들어야죠. 아니, 일단 처음에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해야 돼요. 내방을 해서.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하고, 거기서 뭐, 보안 카드도 만들고, 공인인증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또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 무슨 보안 프로그램 한번 깔았는데, 뭐 또 깔으라고 그러고, 깔았는데
또 안 되어 있고 다시 깔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데 안 깔리고 이러다가 몇 시간 날리고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이제 고객센터에서 뭐 알려주는 대로 했더니 또 그때는 또 돼. 이러면서 엄청난 시간을 날리고 고생했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토스가 나오기 전에는 은행 어플들도 이런 엄청난 복잡한 단계가 있었어요. 송금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토스는 그 단계를 많이 줄이고 간편하게 송금을 하게 하자. 간편 송금 서비스를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불편을 줄여주는 서비스가 토스가 있었고, 소비자의 비용을 줄여주거나 누군가가 대신 내게 해준다.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이런 거죠. 유튜브는 내가 재밌는 영상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 그 비용을 그 광고주들이 내주죠. 나는 그 대신 광고를 뭐 한두 개 보고. 옛날에는 하나씩 봤죠. 시작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하나, 뭐 중간에 길어지면은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영상 제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플랫폼이 있고, 광고주가 있고, 시청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뭘 하느냐? 콘텐츠를 봐. 그리고 나는 피드백하고, 상호작용하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광고를 시청하게 되죠. 그거를 유튜브에게 주면 유튜브는 영상 제작자한테는 콘텐츠를 받고 매출을 공유해 주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한테는 광고를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광고비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회사들이 돈을 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 말고도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짜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중에 광고가 노출되는 모델들이 다 이런 모델이에요. 소비자의 비용을 줄여주거나 누군가가 대신 내게 해주는 거. 이런 모델이 또 있을 수 있고, 소비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기능 제품, 뭐 여러 가지 기능 제품,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이런 모델이죠. 소비자의 시간을 아껴주는데, 최근에 프리미어 프로의 오토퍼드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Fully Automated Multicam Editing with AutoPod 이거예요. 근데 이게 편집도 뭐 자유롭게 해주고 여러 가지 하나의 이제 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캠의 이제 트랙들을 여러 가지로 올렸을 때 그 전환되는 것들, 카메라가 전환되는 것들이 있죠. 보여주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그냥 편집이 다다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들이 막 1시간, 뭐 1시간 반 막 이렇게 걸릴 것들도 딱 걸어 놓으면 오토로 다다다다닥 돼서 30초, 1분 뭐 이 정도 만에 자동으로 편집되는 이런 서비스도 나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써야 되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불공평한 것을 없애준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한 것들을 없애주는 서비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호갱노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파트 관련된 서비스인데 옛날에 이제 아파트의 가격을 알고 아파트를 뭐 비교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다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봤어야 됐어요. 가서 얼마냐, 그 동네 시세 같은 것도 막 지도에 적어놓고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저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동네 아파트, 뭐 요거는 이 단지, 요 단지는 얼마, 뭐 저 단지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죠. 실거래한 금액까지 다 나오고, 그다음에 뭐 매물 그 호가가 떠 있는 매물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능들이 총망라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정보가 이제는 공개돼 있고 너무 좋은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특히 호갱노노는 거의 공짜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준다. 대부분의 제품 제조회사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만들어서 주는 제일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던 것을 원하게 한다.
요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에어팟 프로입니다. 에어팟 프로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유선 이어폰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에어팟, 이게 지금 에어팟 프로로 보이는데 에어팟 프로 말고 에어팟 콩나물이라고 놀림받았는데, 그렇게 처음 나왔을 때 와, 누가 저 10몇만 원 주고 무선 이어폰 굳이 사느냐, 처음에 나와서 출시했을 때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어떻게 됐죠?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팟 많이들 사고 있고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대부분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에어팟이 히트를 치자 갤럭시 버즈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무선 이어폰을 출시하게 되었죠. 분명히 전에는 있었지만 시장이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던 것을 강제로 원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애플사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누군가가 전보다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 누군가가 돈을 벌게 하는데 좀 전보다 쉽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블로그의 형태, 뭐 이런 게 되겠죠. 블로그를 좀 사람들이 적고 운영을 해서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밸류 체인을 줄이는 모델도 있습니다.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회사가 주는 가치가 어떤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지를 하나의 흐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육각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초기에는 4억 정도 투자받아서 시작했던 회사인데, 지금 뭐 300억 가까이 투자를 받아서 엄청나게 커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밸류 체인을 줄였어요. 기존의 축산 시장이 농장이 있고, 농장에서 이제 도축하는 단계, 도축을 하고 가공을 하는 단계. 가공을 하면 그걸 도매로, 또 도매사로 넘기고, 도매사가 로컬 중도매로 또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세절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세절을 하고 또 소매점으로 가요. 소매점으로 가서 이제 소비자까지 오는 겁니다. 자, 단계가 이렇게 길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액이 더 붙죠. 이 중간 유통자들이 다 마진을 남겨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 붙고, 여기서 얼마 붙고, 여기서 얼마 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니까 소비자한테 오는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정육각은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빼보자 라고 해서 이 밸류 체인을 줄이는 노력을 해서 농장에서 도축 육가공으로 바로 넘어가고, 정육각이 한 번에 그것을 컨트롤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넘기는. 그래서 몇 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에 거쳐서 진행되던 그 기존의 축산 시장을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줄인 모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왜냐하면 절차가 줄어드니까요. 시간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드는 이런 식의 서비스를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문제점에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고객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는 그 단계를 요 단계는 내가 뺄 수 있겠는데? 라는 식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수산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정육각이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틈새 시장을 찾는다. 틈새 시장이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던 것, 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비슷한데, 냉장고 시장이 있었어요. 냉장고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냉장고는 다 모든 음식을 보관하는 기계였죠.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은 김치를 많이 먹는데, 김치는 다른 음식들과는 별도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회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라고 아예 그 틈새에 아주 좁은 김치만 해당하는 그 냉장고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을 찾아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델도 있습니다. 다음은 없던 시장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AI 시장, AI 중에 챗 GPT라고 아시죠? 요즘에 핫했는데, 그것도 뭐 전에는 그런 식으로 나에게 뭐 어시스트 해주는, 채팅으로 어시스트 해주는 뭐 챗봇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이거 그 오픈 AI의 챗 GPT는 없던 시장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혹은 뭐 혁신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조사하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솔루션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조사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인터넷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한글과 영문으로 내가 앞에 1단계에서 문제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핵심 키워드들을 추리고 검색 사이트에서 구글이 좋습니다. 구글이 검색이 잘 돼요. 핵심 키워드 단독 및 또는 조합으로 검색을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지식을 쌓아가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라는 요 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그 특허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비대면 교육 솔루션에서 뭐 한번 찾아볼까요? 키워드로 피드백 확인 기술 뭐 이런 거 궁금하네요. 감성 및 집중 상태의 변화에 기반한 챗봇, 피드백 제어가 가능한 교육 장치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주식회사 마블러스. 같이 한번 일했던 회사네요. 같이 협업을 하진 않았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했었던 기업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볼 수 있어요. 이 키프리스를 활용해서 특허 쪽 조사하는 방법은 따로 자료를 좀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하면 그걸 관련된 뭐 우리가 나중에는 특허도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등록된 특허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원된 특허도 만약에 있다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해 여부를 살펴야 하고 최대한 좀 피해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과제를 수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유사 과제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루션으로 정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NTIS라는 사이트에서 과제 중복성 검토를 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또 탐색할 수 있는데요. 리스라는 사이트에서 키워드로 검색해서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찾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련 대학교와 교수, 연구원, 연구소 등을 찾아내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협업 과제를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학교 혹은 연구소랑 같이 어떤 것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따서 같이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연구소라고 하는데 출연연 그런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걸 잘 모르셔서 도움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생각했던 문제점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솔루션 아이디어들이 나열이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자.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또 다팅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문제점도 다팅을 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먼저 선택을 했듯이 솔루션도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실현 가능성. 내가 이 솔루션을 얼마나 가능성 높게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개발자 출신의 창업자분이시면은 구현을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뭐 외주를 주든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외주를 주던 아니면 또뭐 공부를 해서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하던 누군가 개발자를 고용해서 하던 간에 실현 가능성은 약간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경제적 임팩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예측을 해서 그것도 다팅을 해보는 겁니다. 높으면 오른쪽, 낮으면 왼쪽. 실현 가능성은 높으면 위, 낮으면 아래. 이런 식으로 다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A, B, C, D 네 가지의 솔루션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던져봤더니 A는 여기 경제적 임팩트도 높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요. B, C, D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죠. 그러면 A, B, C, D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A부터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리스크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2단계의 과제를 드릴게요. 위의 방법으로 다팅을 해서 솔루션을 선정해서 제목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 솔루션의 제목.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 브랜딩을 해서 무슨 뭐 토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솔루션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송금을 편리하게 3단계로 할 수 있는 송금 서비스 개발. 이제 토스의 예시인데 3단계인지 뭐 몇 단계인지 몰라요. 그래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솔루션의 제목을 뽑아보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미도 있을 겁니다. 특히 혼자서 하시는 분보다 뭐 공동으로 같이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이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들 혹은 창업자들 처음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요.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단계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즐거운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